지금 이 순간에도 315조짜리 돈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ETF가 뭔지 정확히 아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ETF 모르면 지금 혼자만 빠져 있는 겁니다. 직장인 2,900만 명 중 이미 수백만 명이 매달 ETF를 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내일 당장 2만 원으로 미국 500대 기업 주주가 되는 길이 보이실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ETF, 요즘 뉴스만 태면 나오죠? 유튜브만 열어도 나오고요. 근데 솔직히 물어볼게요. ETF가 뭔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으세요? 대부분 못하실 거예요. 아, 그거 펀드 같은 거 아니야? 이 정도에서 멈춰 계신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ETF는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영어로 Exchange Traded Fund. 근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라는 겁니다. 주식의 편리함과 펀드의 분산 투자 효과를 합쳐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투자 뷔페예요. 뷔페 가보셨죠? 접시 하나 들고 가면 스테이크도 담고 초밥도 담고 파스타도 담을 수 있잖아요. ETF가 딱 그겁니다. ETF 한 주, 그러니까 접시 하나를 사면 삼성전자도 들어있고 SK하이닉스도 들어있고 현대차도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 기업을 한꺼번에 담는 거죠. 그러면 개별 주식은 뭐냐? 이건 단품 주문이에요. 레스토랑 가서 삼성전자 한 주 주세요. 이렇게 딱 하나만 콕 집어서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 한 주가 지금 약 18만 원대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삼성전자 하나만 사면 삼성전자가 흔들릴 때 내 돈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한 메뉴에 올인한 거니까요. 반대로 ETF는 한 접시에 여러 요리를 담아 놓은 거라서 하나가 맛없어도 나머지가 커버해주는 구조예요. 이게 바로 분산 투자의 힘인 거죠. 반면에 ETF는요, S&P 500 ETF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거 국내에 상장된 거 기준으로 한 주에 약 2만 원 초반이에요. 고작 2만 원인데 이 안에 미국 대형주 500개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전부 다요. 만약에 이 500개 기업 주식을 한 주씩 직접 사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아세요? 2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ETF 한 주면 2만 원에 이 모든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거 그냥 펀드 아니야? 아닙니다. 펀드는 뷔페가 아니라 코스 요리예요. 셰프,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한테 내 돈을 맡기는 거거든요. 알아서 좋은 거 골라서 해주세요 하고요. 근데 이 코스 요리가 문제가 좀 있어요. 첫째, 비싸요. 펀드 운용 보수가 보통 연 1%에서 2%입니다. 뭐 1%가 별거 아닌 것 같죠? 1,000만 원 넣으면 매년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보수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ETF는요? 실제 숫자로 풀어보면요. 요즘 S&P 500 ETF 보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0.0047%입니다. 1,000만 원 넣어도 보수가 연 470원이에요. 펀드 보수 1%면 10만 원인데 ETF는 470원. 이 차이가 10년, 20년 쌓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됩니다. 뷔페 이용료는 거의 공짜 수준인데 코스 요리는 비싼 서비스 차지를 매년 내는 셈이에요. 둘째, 펀드는 내가 뭘 사는지 매일 확인이 안 돼요. 코스 요리는 셰프가 뭘 가져다 줄지 매일 모르는 거잖아요. 게다가 사고 팔려면 이틀에서 사흘이나 걸립니다. 반면에 ETF는 뷔페처럼 내가 직접 고르고 뭐가 담겨 있는지 매일 공개되고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바로 사고 팔 수 있어요.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동안 언제든 거래가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별 주식은 단품 주문이에요. 하나만 콕 집어서 사는 것. 펀드는 코스 요리. 셰프한테 맡기는 건데 비싸고 내가 선택 못하죠? 그리고 ETF는 투자 뷔페. 내가 직접 고르고 한 접시에 여러 기업을 담고 가격도 저렴하고 언제든 리필도 가능한 거예요. 아, 그리고 하나 더요. 뷔페에서 접시를 담을 때 메뉴판이 있잖아요.
ETF에서 그 메뉴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이라고 하면 한국 대표 200개 기업이 적힌 메뉴판이고 S&P 500이면 미국 대형주 500개가 적힌 메뉴판인 거예요. ETF는 이 메뉴판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운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뉴가 바뀌면 ETF 안에 담긴 종목도 자동으로 교체돼요.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시즌 지나면 뷔페 메뉴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러면 ETF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진짜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 돈은 얼마나 불어나는 건데 적금에 넣어두는 것보다 진짜 나은 건지 실제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ETF가 뭔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적금하고 계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당연하지, 매달 꼬박꼬박 넣고 있지 하실 거예요. 월급 들어오면 자동이체 걸어놓고 만기 되면 찾고 다시 넣고 성실한 거예요.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적금이 여러분 돈을 지켜주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 숫자로 풀어보면요. 지금 시중 적금 금리가 대략 3% 정도거든요.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근데 물가 상승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것도 3% 이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열심히 적금 넣어서 이자 받았는데 그 사이에 물가가 딱 그만큼 올라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남는 게 제로라는 뜻입니다. 심하면 마이너스예요.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올해 100만 원어치 살 수 있던 장바구니가 있다고 해봐요. 1년 뒤에 적금 이자 붙어서 103만 원이 됐어요. 근데 그 장바구니 가격도 103만 원으로 올라 있는 거예요. 내 통장 잔고 숫자는 늘었는데 실제로 살 수 있는 건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내 돈이 통장에 들어있긴 한데 사실 조금씩 녹고 있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적금은 매일 같은 반찬만 나오는 구내식당이에요. 메뉴가 딱 정해져 있고 양도 그날 똑같아요. 이자 3%, 매달 같은 금액, 변동 없음. 안정적이긴 한데 솔직히 풍성하진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반찬의 양이 슬금슬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니까요. 반면에 ETF는 뷔페예요. 매일 메뉴가 조금씩 달라지고 어떤 날은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훨씬 풍성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구체적으로 얼마냐? S&P 500이라고 미국 대형주 500개를 모아놓은 지수가 있는데요. 이게 1993년에 SPY라는 이름으로 세계 최초의 ETF가 상장된 이후로 지금까지 장기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예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평균이에요. 적금 3%랑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차이거든요. 이 차이가 시간이 쌓이면 어마어마해집니다. 자, 여기서 좀 더 현실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직장인이 매달 50만 원씩 10년 동안 꾸준히 넣는다고 해봅시다. 적금에 넣으면 이자 3%니까 10년 후에 원금 6천만 원에 이자 합쳐서 대략 7천만 원 정도가 돼요. 나쁘지 않죠? 근데 같은 돈을 연 10% 수익률의 ETF에 넣었다면요. 과거 수익률 기준으로 계산하면 10년 후에 약 1억 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같은 돈, 같은 기간인데 3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리의 힘이에요. 수익이 수익을 낳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눈덩이처럼 벌어지거든요. 아니, 솔직히 이 수치 보면 적금만 하고 있는 게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 워런 버핏 아시죠? 이분이 2013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 서한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 유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달라. 나머지 10%는 미국 단기 국채에 넣으라고 했고요. 전 세계 최고의 투자 고수가 수십 년간 주식을 분석하고 골라왔는데 정작 자기 유산은 인덱스 펀드에 맡기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 시장 전체를 사는 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강력하다는 뜻이죠.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적금은 구내식당이에요. 매일 똑같은 3%짜리 반찬이 나오는데 물가라는 녀석이 슬슬 그 반찬 양을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먹긴 먹는데 점점 배가 안 차는 느낌이죠. ETF 뷔페는 어떤 날은 메뉴가 좀 부실할 수도 있어요. 하루하루 보면 오르내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10년, 20년 길게 앉아서 먹으면 평균적으로 10%라는
훨씬 푸짐한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도 결국 이 뷔페를 선택한 거고요. 물론 중요한 건 이거예요. ETF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적금처럼 은행이 깔끔하게 지켜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주식처럼 가격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뷔페의 특성인 거예요. 매일 똑같은 맛이 보장되진 않지만 오래 다니면 확실히 더 풍성하게 먹게 된다는 거죠. 구내식당에서 매일 같은 반찬 먹으면서 안심할 건지, 뷔페에서 가끔 입맛에 안 맞는 날이 있더라도 평균적으로 훨씬 잘 먹을 건지, 어느 쪽을 고르시겠어요? 저라면 답이 좀 명확한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요, 이걸 2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걸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ETF가 뭔지도 알았고 적금보다 훨씬 낫다는 것도 알았잖아요. 근데 이걸 시작하려면 돈이 엄청 많아야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S&P 500 ETF, 그러니까 미국 500대 기업을 한꺼번에 담은 투자 뷔페 접시 있잖아요. 이거 국내에 상장된 코덱스나 타이거 상품 기준으로 한 주에 약 2만 원이에요. 2만 원이면 커피 2잔 값이거든요. 그 돈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을 한 번에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2만 원짜리 뷔페 티켓 하나로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비교해 드릴게요. 만약에 S&P 500에 들어있는 기업 500개 주식을 한 주씩 직접 사려면요, 2억 원 이상이 필요해요. 근데 ETF 한 주면 2만 원이에요. 같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건데 진입장벽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미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코스피 200 ETF를 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한국 대표 기업 200개를 한 번에 담을 수 있어요. 한국 경제 전체에 투자하는 셈인 거죠. 미국이 불안하면 한국, 한국이 불안하면 미국, 이런 식으로 골라 담을 수 있다는 게 뷔페의 장점이에요. 실제 숫자로 풀어보면요, 지금 국내에 상장된 ETF가 무려 1075개나 돼요. ETF 시장 전체 규모는 315조 원이에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ETF 거래 비중이 30.4%까지 올라왔어요. 이미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ETF로 투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만 아직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ETF들, 종류가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주식형 ETF예요. 방금 말씀드린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거요. 시장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투자 뷔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메인 접시라고 보시면 돼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유형이에요. 두 번째, 채권형 ETF가 있어요. 주식보다 변동이 적어서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 딱 맞아요. 뷔페로 치면 든든한 밥 같은 존재예요. 세 번째, 금이나 달러 같은 실물 자산 ETF도 있어요. 경제가 불안할 때 방어용으로 쓰는 건데 보험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번째, 테마형 ETF예요. AI,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특정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거예요. 수익이 클 수도 있지만 변동도 크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공부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나는 대체 뭘 사야 되는 건데 내 나이에 맞는 건 뭘까? 연령대별로 간단하게 가이드를 드릴게요. 30대시라면요, 시간이 편이에요. 아직 투자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나스닥 100 같은 성장형 ETF를 중심으로 가져가시면서 S&P 500 같은 시장 대표 지수형도 함께 담으시면 좋아요. 상대적으로 투자 기간이 길어서 성장형 비중을 높여볼 수 있는 나이예요. 40대시라면요, S&P 500이나 코스피 200 같은 시장 대표 ETF를 메인으로 잡으시고 배당형 ETF를 일정 비중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성장도 챙기면서 안정성도 확보하는 균형 전략이에요. 50대시라면요, 이제 슬슬 지키는 투자로 방향을 바꾸셔야 해요. 배당형이랑 채권형 ETF 비중을 늘리시면서 시장 대표 ETF도 일부는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익보다 안정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 월 투자 금액별로도 정리해 드릴게요.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투자하신다면요, 이것저것 나누지 마세요. 시장 지수 ETF 하나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소액을 괜히 쪼개면 효과가 분산돼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라면요, 시장 지수 ETF 한두 개를 메인으로 가져가시고 테마형 ETF를 소량 추가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메인 요리는 확실하게 깔고 사이드 메뉴는 살짝만 곁들이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ETF 투자는 처음이 제일 어렵지 한번 시작하면 별거 아니에요. 매달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넣어두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시작이 커피 2잔 값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ETF가 꽤 완벽해 보이잖아요.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고 분산 투자도 알아서 되고 수수료까지 저렴하고, 아니 이 정도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ETF가 완벽해 보이잖아요. 근데요, 함정도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건 알려드려야 도리예요. 모르고 시작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초보분들이 꼭 피해야 할 3가지, 지금부터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ETF도 결국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내 ETF 가격도 같이 내려가요. 아니 그러면 적금이 더 안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ETF는 여러 기업을 한꺼번에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5% 빠져도 ETF 전체로 보면 3% 정도만 내려가는 거예요. 한 접시에 여러 요리를 담아뒀으니까 하나가 좀 별로여도 전체 식사가 망하진 않는 거죠. 다만 단기간에는 분명히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는 건 꼭 알고 계셔야 해요. 한 달, 2달 사이에 10% 빠지는 일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ETF는 1, 2주 안에 수익 내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 몇 년은 길게 보고 가는 투자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이름이 화려해요. 2배 수익, 곡버스 이런 말 들으면 솔깃하잖아요. 근데 이게 뷔페로 치면 겉보기엔 화려한데 먹으면 배탈 나는 메뉴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ETF들은 장기간 들고 있으면 음의 복리 효과라는 게 생겨서 시장이 횡보만 해도 내 돈이 녹아요. 실제 숫자로 풀어보면요, 레버리지랑 인버스 ETF가 전체 ETF에서 차지하는 자산 비중은 11%밖에 안 돼요. 근데 거래 대금은 무려 57%를 차지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투기성 단타 거래가 거기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금융위원회에서도 이걸 심각하게 봐서 2020년 9월부터 레버리지 ETF 사려면 예탁금 1,000만 원 이상을 넣어두고 온라인 사전교육까지 이수해야 해요. 정부가 나서서 문턱을 높일 정도면 초보가 손댈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거래량 적은 ETF는 피하세요. 국내에 상장된 ETF가 1,075개나 돼요. 이 중에는 거래가 거의 안 되는 ETF도 꽤 있거든요. 이런 ETF는 뷔페로 치면 손님이 아무도 없는 뷔페예요. 손님이 없으면 음식 회전이 안 되니까 신선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적은 ETF는 내가 팔고 싶을 때 제값에 못 파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하나 드릴게요. 순자산 100억 원 이상이고 하루 거래량이 충분한 ETF를 고르세요. 잘 모르겠으면 다들 아는 대표지수 ETF, 그러니까 S&P 500이나 코스피 200 같은 ETF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런 ETF는 거래량도 많고 운용 규모도 크니까 유동성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셔도 돼요. 자, 정리하면요. 첫째, 원금 보장 안 되니까 단기 수익 기대하지 말 것. 둘째, 레버리지랑 인버스는 초보한테 독약이니까 절대 금지. 셋째, 거래량 적은 ETF는 피하고 대표지수 ETF로 시작할 것.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초보 함정의 대부분은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ETF의 빛과 그림자예요. 솔직하게 단점까지 다 알려드리는 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제 주의할 건 다 알았으니까요. 진짜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내일 당장 어떻게 시작하는지. 사실 ETF 투자 시작하는 거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딱 4단계예요. 첫째, 증권사 앱을 다운받으세요. 미래에셋이든 키움이든 삼성이든 아무데나 괜찮아요. 둘째,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세요. 요즘은 신분증 촬영하고 몇 번 터치하면 10분이면 끝나요. 셋째, ETF를 검색하세요. 처음이라면 S&P 500 ETF 하나면 충분합니다. 코덱스 미국 S&P 500이든 타이거 미국 S&P 500이든 검색창에 쳐보세요.
넷째, 매수 버튼을 누르세요. 한 주에 약 2만 원이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진짜로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한 단계만 더 가면 세금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절세 꿀팁 알려드릴게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연금저축 계좌부터 여세요. 여기에 연 600만 원까지 넣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이 13.2%에서 최대 16.5%까지 됩니다. 600만 원 넣으면 최소 79만 원은 돌려받는 거예요. 그냥 ETF 사는 것만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겁니다.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연금저축 600만 원을 다 채웠다. 그 다음은 IRP입니다. IRP까지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에서 600만 원, IRP에서 나머지 300만 원. 이렇게 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꽉 채우는 거예요. 그래도 여유자금이 더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ISA 계좌를 활용하세요. ISA는 연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운용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ETF 수익이 나면 배당 소득세 15.4%를 내야 하는데 ISA에서는 그게 확 줄어드는 거죠. 정리하면 이 순서예요. 연금저축 먼저, 그 다음 IRP, 마지막으로 ISA. 이 세 개의 절세 계좌만 잘 활용해도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손에 쥐는 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오늘 처음부터 여기까지 함께 오셨잖아요. ETF가 뭔지, 왜 적금보다 나은지, 2만 원으로 어떻게 시작하는지, 뭘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세까지. 오늘 여러분께 투자 뷔페의 메뉴판을 드린 거예요. 이제 직접 접시를 들고 가실 차례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어요. 이번 달 커피 2잔만 줄이면 2만 원이에요. 그 2만 원이 여러분의 첫 ETF가 됩니다. 미국 500대 기업의 주주가 되는 첫걸음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증권사 앱 하나 깔아보시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진짜 돈 되는 ETF 종목 직접 골라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